네, 시황센터 정수지 아나운서와 함께 실시간 특징주들 또 급등락 종목들 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단 상승 탄력이 여전히 크네요. 외국인이 1조 가깝게 현물 시장에서 사고 있고 선물에서도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게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을 도와주고 있네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감은 온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하나증권 백대윤 FA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도 내내. 그쵸. 그렇죠? 네. 상승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 첫 번째 OX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볼게요. 오전장에 강한 게 조선, 해운, 건설주들이었어요. 좀 굵직한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그 초입인 건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현대건설 OX로 나뉘어졌는데 윤혜림 대표는 그래도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OX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시장이 이제 금리랑 원자재 등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용들이 이제 고점을 찍은 상태라서 네. 이제 사이클 산업인 이 건설주 자체가 악영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OX 의견을 어떻게 줄까 하다가 사실 이미 고점 대비 주가 반토막 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대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오후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도 좀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의 경우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해외 사업 매출이 가파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해외 매출 6조 원을 넘기면서 이미 전년 전체 규모를 초과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외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주 잔고도 굉장히 넉넉한 상황인데요. 이제 신규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일부 이미 수주를 했고 또 추가로 8건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들어서 외인의 매수세도 좋고 또 이틀 연속 외인 기관 동반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국내 위기 상황 속에서 해외로 눈을 돌린 이 현대건설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는 O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백대윤 FA는 X를 주셨거든요. 네. 건설주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규제가 좀 풀려서 그나마 맞습니다. 주택시장이 좀 숨통이 튀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이러한 고금리라면은 어려울 거는 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데 아마 소비 심리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 청약이라고 불패라고 불리던 시장도 조금 이제 미분양이나 마이너스 피가 조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건축이나 건설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규제가 조금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좀 반등을 하는데 사이클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린 후에 매수를 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X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어졌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OX 종목 보겠습니다. KTNG의 행동주의 펀드 요구 거절 때문인지 오늘 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되는지 제가 사실 작년 연말에 올 한 해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안 좋을 거란 생각에 뭔가 방어주로 KTNG를 살까 고민했었거든요. 좋은 선택이었는데. 두 분의 의견 한번 볼게요. 사도 될까? 여기서도 나뉘어졌어요. 사도 된다. 좋은 선택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내려주신 거죠? 네, 오늘 일단은 행동주의 펀드 이제 요구 때문에 잠깐 이제 하락세를 겪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꼬리를 올리고 말아 올리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조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이제 주주 환원 정상화, 지배구조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인상공사의 분리 상장을 조금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이를 이제 KTNG가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과거 이력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좀 더 주주 환원 정책을 펴라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지만 거의 다 이제 주가 회복을 하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성 이슈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KTNG가 아직 지금 이거 선언일뿐 아직 뭐 주주총회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조금 먼저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한 2,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11%, 9%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력 산업인 이제 전열형 전자담배 시장 역시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필립 모리스가 이제 과거에 조금 시장을 장악을 했었지만 이제는 KT&G가 다시 1위 탈환을 하면서 관련형 담배 시장에서도 좀 강세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으로 이제 담배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 쪽으로도 관련형 담배 수출을 조금 기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뭐 면세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호투세나 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린 봉으로 지금 망치형 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기 악재일 뿐 추세는 조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G는 사도 된다라는 오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JYP 엔터로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일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7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추가 상승 여기서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오로 또 일치가 됐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멜론 탑백을 듣는 사람이어서 네, 이 아이돌 그룹들의 그 순위를 보면은 사실 JYP 소속 가수들의 앨범 순위량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와 달리 주가로 봤을 때는 거의 엔터준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제 JYP 지난주 방송분 보니까 네. 패널분이 100% 목표가를 맞아요. 형성하셨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12월에 추천을 한 이력이 있고,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조금 성장을 이루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 들어서도 연일 외국인 매수세에 이어지면서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이제 매출적인 측면을 보면 4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고 영업이익 84.8%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트와이스의 디지털 싱글 앨범 및 미니 앨범 발매, 또 있지와 니주의 앨범 발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JYP의 남자 아이돌인 이 스트레이키즈의 앵콜 월드 투어가 이제 19에 진행되는 만큼 실적 개선세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엔터 업계에서 이 여자 아이돌의 팬덤 형성 및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남자 아이돌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JYP의 대표 남자 아이돌인 스트레이키즈의 팬덤 성장이 BTS보다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에서 이 코어 팬덤 성장 견인하면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제 23년에 신인 그룹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예정인데 2분기에 보이그룹 시작으로 3분기에 중국 보이그룹, 그리고 4분기 일본 보이그룹 및 미국 걸그룹 등이 총 4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탄탄대로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 의견 드리겠습니다. JYP 엔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저희 방송에 나오는 많은 패널분들은 과감하게 오 의견을 주십니다. JYP 엔터 그만큼 좋은 성적을 주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의 산다도 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는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백대윤 FA는 골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정말 골절은 예상치 못했는데 어떤 키워드일지, 그리고 2차 전지아이가 라는 키워드를 주셨거든요. 바로 종목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스테오닉 그리고 금양인데 두 종목 다 좀 다른 의미에서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금양은 그 금양을 갖고 왔다니 라는 화제고, 오스테오닉은 저희 방송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네. 기업이실 겁니다. 간단하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좀 그래서 골절이군요. 네, 보통 이제 치아용 임플란트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골절에도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났을 때 파열된 관절이나 인대를 조금 연결하는데 정형외과 임플란트가 조금 사용이 되면서 무릎이나 어깨나 경추 조금 이제 큰 사람의 몸에서 좀 중요한 부위에 임플란트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골절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좀 되다 보니까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수요가 꾸준하게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야외 활동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정형외과 임플란트용 시술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닉은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에서 조금 더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인데요. 2020년 5월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와 이제 공급 계약을 조금 시작을 하면서 21년도에 미국 FDA 인허가를 받았고요. 유럽 CE 인증을 획득을 하였고 2022년도 4월 달 4분기에는 유럽향 샘플을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1월 11일 세계 2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와 30만 달러의 유럽 수출을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로 58개국 83개 유통차를 가지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12년 대비 2022년도에 한 10배 정도 꾸준히 상승을 하였고, 미국이나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제 학회나 세미나를 열면서도 꾸준하게 해외 매출 쪽으로 다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메탈, 그다음에 이제 생체에서 조금 분해가 되는 생분화폐 소재로 조금 이원화가 조금 되고 있는데, 금속 소재 역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에 재개가 되면서 꾸준하게 수요가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생체에서 분해되는 복합 소재 역시 메탈 대비해서 판가가 굉장히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CT나 MRI 촬영할 때 부작용이 좀 더 적고, 이제 2차적으로 수술이 없다라는 장점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추세가 가파르게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기술 장벽이 조금 높은 아이템이라 아무래도 좀 더 시장의 관심과 이제 매출 쪽으로 성장성이 좀 더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매출의 이제 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장적으로도 세부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은 단가도 낮아져서 매출 이익이나 영업 이익도 점차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데 4분기에 매출액이 지금 60억 원, 영업 이익이 한 14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3%, 88%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을 좀 더 기도해 보면은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3,000원 부근에서 지금 상단 리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종가에서 3,000원, 목표가는 4,050원, 손절가는 2,800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테오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형외과 임플란트. 네, 좀 생소하네요. 이렇게 오스테오닉을 오늘 마감에 매수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4,050원, 손절가는 2,800원이고요. 저 말고도 시청자분들도 놀랐습니다. 마감에 산다로 금양이 나오다니. 네, 고민 많이 해서 네.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실 지난해 텐베거 종목이라서 그렇죠. 이거를 가져와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차 전지에 지금 다시 관심이 쏠렸을 때 네. 다시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양이 종합 소재화 기업으로 세계 발포제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 발포제로는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포제는 이제 고무와 같은 재료의 투입 후에 열분해를 통해 만들어진 가스로 소재를 자연스럽게 스펀지 형태로 만드는 제품인데요. 이제 주로 보온재에 필요한 제품이나 또 충격 방음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시장 지배력이 높고 또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알짜 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사실 안정적이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월 원통용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원통용 2차 전지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 국내 2차 전지 대형주로 알려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 이어서 국내 기업으로는 세 번째 생산 성공 지방 기업인데요.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개발에 성공을 했을 뿐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기 전부터 단숨에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산시와 투자 MOU를 체결을 해서 26년까지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또 하락 추세에서 24,550원까지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차 전지 생산 기지 건립할 계획이고, 또 그 크기는 3억 셀 규모라서 이제 2차 전지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2년 전부터 차세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 배터리 핵심 재료이자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기존 발포제 사업을 떠나서 2차 전지 수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아직 이 매출이 없고 기대감 속의 주가 상승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현 구간에서는 다시 또 재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2차 전지 흐름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 오랜 기간 횡보하던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요. 목표 주가 26,800원 그리고 손절가 2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양이 두 번째 마감에 산다 종목 26,8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22,500원입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강한 매수, 삼성전자도 1%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탄력도가 조금은 높습니다. 0.59% 오른 2,48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 이어 오늘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흐름 나쁘진 않지만 엔터주들이 더 외국인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0.28% 상승한 741.0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전일장에 좀 크게 조정이 나왔던 로봇주들, AI 관련주들이 오히려 오늘장 더 세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마주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